안녕하십니까. 아동미술 1강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아 미술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아 미술 표현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난화적 표현. 유아들은 대개 첫 돌부터 4, 5세까지 난화를 그립니다. 난화는 착화라고도 하는데 이는 목적 없이 난잡한 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을 말합니다. 어떤 특정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싶은 욕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손에 잡히는 대로 휘두르어 그려낸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 없이 본능적 움직임에 따라 그려지는 그림은 영아들의 중요한 자기 표현 수단이며 욕구 불만의 해소 또 즐거움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언어적, 신체적 발달이 미성숙한 영아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이러한 표현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고 격려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또 호기심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저선의 표현. 기저선이란 가장 초보적인 공간 개념의 하나로서 유아는 공간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선을 통해 공간의 경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종이 위에 둥그런 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하늘과 땅의 경계를 만들고 또 유아 나름의 공간에 대한 질서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을 통해 유아는 하늘과 땅을 구분하고 또 땅 위에 존재하는 것과 또 하늘에 존재하는 사물을 설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려진 기저선 위에 사람, 집, 또 나무, 꽃 등을 그리고 또 하늘에는 태양, 구름, 새, 비행기 등을 그려냅니다. 이와 같은 공간의 도식적 표현은 유아가 공간과 사물들의 관계성을 인식함으로써 나타난 것이며 이것을 통해 유아는 자신과 타인의 관계, 즉 사회성을 인식하며 평면에서의 3차원적 세계의 표현 방법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투시적 표현. 투시화란 엑스레이화라고 일컬어지는 표현 방식이며 또 실제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그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들은 연못 속에 물고기를 그린다거나 또 집 밖에서도 집 안에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완전하게 그려 놓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림의 모습은 밖에서 본 모습입니다. 유아는 자신의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실제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을 투시하여 그리는데 이것은 보이는 사실보다 알고 있는 상황을 관념적 사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다카하시는 정서적 결핍 현상으로도 해석했으나 구디너프는 이에 대해 유아가 보는 것을 그리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을 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동시성의 표현. 동시성이란 하나의 평면상의 유아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여러 관점, 즉 시간, 공간, 방향, 위치 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그릴 때 정면이나 측면 어디서 보느냐에 관계없이 그림에는 4개의 바퀴가 모두 그려지는데요. 이러한 표현 방식은 3차원의 미분화에 따른 평면과 이체의 구분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연령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점차 원근 관계 또 깊이 등의 이해를 하면서 동시적 표현은 조금씩 감소해 나갑니다.
동시성의 표현. 동시성의 표현은 조금씩 감소해 나간다는 것이죠. 다섯째, 반복적 표현. 반복적 표현이나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도식이나 상징을 만들어 대상을 표현할 때 그 도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주 옷을 입은 여자를 반복해서 그린다든가, 같은 모양의 꽃이나 나무, 또 유아가 좋아하는 머리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 도식 표현은 유아에게 중요한 표현 기능의 역할을 하고, 또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아는 구체적인 묘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섯째, 의인화된 표현. 의인화된 표현은 유아의 그림에서 흔하게 발견되는데, 유아는 모든 사물에 대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외부 환경이 살아있으며 저마다 기쁨과 슬픔을 가진다는 애니미즘적 사고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유아는 생물과 무생물 모두에게 얼굴을 부여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존재로 의인화해서 그리는데, 이것은 사물에 대해 애정의 표현일 수도 있고 단순히 지적 발달이 늦은 사고의 표현일 수도 있으며, 또 과잉된 정서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아에게 나타나는 의인화된 표현은 자신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무한한 상상의 날개로 창조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일곱째, 자기중심적 표현. 자기중심적 표현이란 유아가 그림을 그릴 때 객관적인 시각이나 일반적인 인식보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중심으로 그린다는 것입니다. 유아는 자신의 그림을 실제와 유사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나 기억에 남는 특징이 있으면 매우 크게 나타내고,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부분은 생략하는 등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과장은 사람의 감정을 실제보다 더욱 기쁘게, 또 슬프게, 또 가볍게, 또는 무겁게 만드는 예술적 표현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 면, 구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 선은 기하학적으로 점이 이동하여 남긴 경로들이며 점들의 연속으로 정의됩니다. 조형적인 표현에서 보통 폭이나 굵기에 비해 길이가 긴 것을 선이라고 하고, 직선과 곡선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점과 선을 잇는 선은 대상을 외부 공간으로부터 규정하는 폐쇄인 윤곽선과 이를 내면에서 수정하여 중량감이나 공간감을 나타내는 선으로 구분됩니다. 이처럼 대상의 공간적 형태를 나타내주는 선은 유아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유아의 경우 간단한 선 그 자체만으로도 창의적인 그림을 완성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 의미와 힘, 운동, 감정, 그리고 정서를 크게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표현 요소인데, 동일한 선을 다양한 재료나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선에 대해 관심과 또 색, 느낌을 경험하며 표현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면. 미술에서의 면은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면은 그 모양이나 내부적 질감, 크기 등 그 표현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느낌을 나타내며 방법에 따라 입체감이나 리듬감 혹은 운동감을 주는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유화 미술에서는 도형찍기나 낙엽, 돌 등의 자연물을 이용한 찍기 활동, 그리고 프로타주 기법을 활용하여 유화가 면에 대한 흥미를 갖고 다양한 느낌의 면을 표현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화 미술에서는 의도적으로 표현한 면 위에의 전체 표현의 배경이 되는 바탕화면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된 표현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바탕화면의 표현에 따라 다른 느낌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화들은 대부분 선으로 표현하는 단계에 있으며 손가락, 손목, 팔 등의 근육 조절이 어려워 선이 아닌 나머지 화면을 색칠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화가 부담을 갖지 않고 다양한 면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바탕화면의 크기를 작게 하거나 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색지나 다른 질감이 나는 바탕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구도. 미술에서 구도는 그림의 모양, 색깔, 위치 등의 기본 짜임새를 말합니다. 구도는 공간 또는 화면 형성을 위해 소재, 형태, 색채 등 모든 화면적 요소를 배치하고 또 명암, 또 조화, 원근법 등을 고려하여 각 요소를 하나의 통일체로 완성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구도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작품의 최종 완성도가 결부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구도는 조화와 통일, 또 균형과 대칭, 또 규모와 비례 등의 기준으로 표현되지만 유화 미술에서 나타나는 구조는 어른들과 달리 특유한 특징을 가지며 연령이 발달하면서 점차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유화 미술에서 나타나는 구도의 표현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저선을 중심으로 화면이 상하로 2등분되는 구도를 보입니다. 유화 미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도는 화질을 2등분시켜 하늘과 땅으로 갈라놓은 구도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단조롭고 손쉬운 구도이기 때문에 나이가 적은 유아들에게도 자주 발견되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 위아래로 구분하여 하늘과 대지를 표현하는 기본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화 미술에서 이러한 등분 구도가 매너리즘, 타성에 젖는 거죠. 빠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유아들에게 새로운 구도를 활용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으므로 점차적으로 다른 구도를 경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 둘째, 자신이 주제의 중심이 되는 구도를 보입니다. 그림의 중심에 위치하는 인물은 유화 자신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원근에 의한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구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강조하여 특정 사항을 중심으로 한 구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주제를 화면 중앙에 배치하여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도는 공주 그림이나 탱크, 바퀴, 특정 선수, 축구 선수 그림 등에서 자주 그림의 중심을 이루곤 합니다. 요약 셋째, 원근이 무시되어 평면적으로 나타나는 구도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유화는 성인들과 같이 원근법을 활용하여 공간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지의 아래쪽은 가까운 곳, 또 중앙은 중간 정도, 또 위쪽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나타내는 방식의 정립 원근 표현법을 사용합니다. 원근은 무시되지만 유화가 점점 나이 들면서
조망 수용 능력이 발달하고 시점이 변화함에 따라 때때로 하늘에서 땅을 향해 내려다보는 듯한 구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평면적인 구도와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힘들고 나타내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공간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 능력이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약 넷째, 옆으로 길게 혹은 원형으로 둥글게 늘어놓는다. 대부분의 유화는 위아래보다는 옆으로 된 직사각형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구도는 좌우의 위치에 있는 눈의 신체적 조건과 심리적 요소가 반영된 결과물로 무엇보다도 손쉽게 그릴 수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유화의 그림에서 자주 나타나는 구도입니다. 요약 다섯째, 대칭형으로 배열한다. 대칭형의 구도는 좌우 또는 상하로 동일한 형태가 마주보게 위치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든 점이 서로 같은 거리로 유지되는 질서에 의한 배치상 안정된 통일감을 갖게 해줍니다. 유화의 그림에서는 동일한 패턴의 반복적 표현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표현에 대한 부담감이 적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대칭형 구도가 자주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미술 교육의 창의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으며 창의성은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성은 영유아의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인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자주 변하는 주변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길포드는 창의성을 발산적 사고와 같은 것으로 언급하였으며 알려진 정보를 재구성하여 가치가 있는 어떤 새로운 산출물을 생산해내는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길포드의 창의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인간의 사고를 수렴적 사고, 즉 생각 모으는 거죠. 예, 수렴적 사고와 발산적 사고, 또 즉 생각을 펼치는 거죠. 발산적 사고의 두 양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창의적 산물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발산적 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창의적 사고를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민감성, 재정의 및 재구성으로 보았습니다. 발산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는 대신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자유롭게 찾아내는 사고를 말하는데 창의적 사고의 인지적 요인이 되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종교성은 그 발산적 사고의 인지적 결과입니다. 이것은 민감성, 개방성, 인내심, 모험심 등의 창의적 성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합니다. 또 발산적 사고의 한 유형인 유창성이란 특정 자극 또는 문제 상황에서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나 해결책을 생각해낸 능력입니다. 또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결을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독창성은 기존의 것을 탈피하여 참신하고 색다름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종교성은 다듬어지지 않은 생각을 치밀하게 또 다듬고 또 발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사고의 유창성은 특정 문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관련된 능력을 의미하며, 사고의 융통성은 사고의 경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마지막 정교성은 특정 계획이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이를 보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지적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둘째,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창의성은 다른 발달과 마찬가지로 유아기에 가장 많이 발달되며, 유아기의 자율적이고 풍부한 환경에 의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창의적 상상력은 4세부터 4세 반 사이에 절정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아가 창의적 교육의 결정적인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창의성은 이후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점점 감퇴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교육에서는 이러한 감퇴 현상이 자연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교육에 의해 만들어지는 후천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초기 어린이 교육에서 초기 유아 교육에서 이 시기에 감퇴되고 있는 유아 교육에서 이 시기에 감퇴되고 있는 창의적 상상력을 자극하여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리그스 어린 시기의 경험은 인간의 성품과 사회 행동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인간의 창의성은 일상생활에서 자기 조절 능력과 교육 성취도 등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창의성 교육은 유아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창의성은 영유아의 개인적인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그들의 인격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며, 자주 변하는 주변 상황에 맞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브리그스는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는 특정 그룹의 규제나 일상성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이러한 유아들은 대부분 독립적이고 다른 유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는 영유아들이 특정한 문제에 대하여 호기심과 의문을 품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이 지닌 이미지 자체를 보며 자발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문제 해결에 따른 여러 방법이 다양하다고 말했습니다. 샤퍼와 제임스는 창의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여러 영역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지닌 복합적인 개체라고 설명하면서, 창의적인 유아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가지고 자신의 범주 내에 속한 주변 환경의 애매모호한 요소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주의 깊게 관찰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재되어 있는 느낌이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 다른 유아보다 자발적, 개방적 및 충동적이며 타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어른들과 공유하며, 또한 탐구열이 높고 또 호기심이 왕성하며 진취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직관적, 독립적, 또 확산적, 상상적인 사고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피아제는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하게 반복되는 일들을
해결하는 능력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을 만드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창의성이란 인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개발되어야 하는 필연성을 가진 것이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개발되어야 할 창의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창의적 잠재력은 바람직한 교육에 의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성과 유아 미술입니다. 최근 수학이나 과학 수업에서 창의성이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성은 실천 가능한 창의성이며, 발견한 창의적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교수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미술에서는 실천 가능한 창의성보다는 예술적인 창의성을 강조합니다. 미술 수업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스스로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술에서는 다른 영역과는 다르게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한 표현이 아닌 창의적인 표현을 강조하는데요. 창의적인 표현은 미술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창의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고 또 향상시키는 방법을 미술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교수 학습에서 영유아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미술을 통한 창의성 개발 교육에서는 영유아들이 느끼고 또 생각하고 또 경험하는 것들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또 특정 형태로 나타내는 표현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실시합니다. 창의성은 짧은 시간 동안 길러지는 것이 아니고, 교사는 유아들이 특정 문제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당 문제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창의성이 길러지고 또 점차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유아 미술 수업 안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고 또 이를 미술 활동에 적용하여 영유아들의 창의성을 기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림 표현에 어려움이 많은 유아들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생각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강 1교시에 만나요.